저는 육아에 있어 100% 맞는 이론도 방법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학자입니다. 전문가의 말과 글을 비롯해서 참고할 만한 모든 걸 귀담아 듣고 난 뒤에 내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하여 적용하는 건 오롯이 부모의 몫이다. 육아가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엄마들은 무수한 갈림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 저렇게 하면 내 아이에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 길을 걷는 동안 넘어지거나 상처 입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벽을 맞닥뜨리는 때도 있을 거고 어쩌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가슴을 치며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것 또한 나의 몫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걷는다는 거, 때로 고행과도 같죠. 엄마들은 그 길을 위해 많은 걸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아이라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겁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는 동안 본인이 불행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우울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는 자존감이 무척 낮았고 자기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아이가 공간에 관한 감각이 무척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록을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 손재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되게 높아서 독특한 모양의 건물을 뚝딱뚝딱 완성해내곤 했죠. 블럭을 쥐고 있을 때만큼은 평소처럼 망설이는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멋진데 이따가 엄마한테 보여드려야겠다. 감탄하는 저에게 아이는 갑자기 어두워진 안색으로 안 보여줘도 돼요. 엄마는 나 미워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죠. 제가 엄마를 힘들게 해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와의 상담이 끝난 뒤 저에게 아이의 말을 전해들은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이어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기억할 줄 몰랐어요. 그 엄마는 유학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고 서둘러 결혼을 했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공부 욕심이 컸지만 유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마음의 준비 없이 시작한 육아는 그녀에게 너무나 버거웠을 거고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가끔씩 공허해졌을 겁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을 거고 아이가 여느 때보다 더 말을 안 듣고 떼를 쓸 때면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해요.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주저앉았는데. 이 말이 아이의 가슴에 그대로 앉은 거죠. 그럴 때마다 아이는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고 해요. 어릴 때 들은 말이라 다 잊은 줄만 알았는데 아이는 당시 엄마로부터 받은 느낌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잘은 모르지만 자기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엄마를 아프게 하는 존재라는 생각,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 이걸 계속 간직해왔던 겁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미운 적도 있지만 이젠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은 제 삶에 만족하고 있고 제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는 우는 엄마를 달래며 아이에게도 그 말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면목 없고 부끄럽더라도
부모 또한 아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으며 잘못 행동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 상황, 그리고 행동, 그것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 귀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 또한 어린 나이에 공부를 포기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때 남은 미련과 아쉬움을 똑똑한 딸에게서 보상받으려 했던 그 사실들. 딸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던 엄마로서 저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아이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났고요. 또 아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땅에 왔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는 분명 누군가의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게 오롯이 아이에게 책임지어질 수 있는,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은 엄마와 아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도 자신의 인생에 남은 게 없다는 공허함 때문에 힘들고, 아이는 자신이 엄마 인생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죄책감에 힘들고,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간직한 인생의 씨앗, 이거 있다는 걸 저는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다독여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림책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나옵니다. 소나무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여름의 무더위를 묵묵히 견뎌내죠. 그리고 품고 있는 씨앗을 날려보낼 완벽한 하루를 기다립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소나무는 100개의 씨앗을 날려보냅니다. 그 씨앗들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튼튼한 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면서요. 근데요, 씨앗들은 계속 난관에 봉착합니다. 어떤 씨앗들은 도로 한복판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들은 강물에,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져요. 이런저런 새들에게 먹혀버린 씨앗도 많고요. 벌레랑 다람쥐가 씨앗을 먹어버리는 건 둘째치고 날름 이것을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나무가 날려보낸 씨앗은 1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7개는 물이 부족해서 죽어버립니다. 겨우겨우 살아난 하나의 씨앗만이 어린 나무가 되었어요. 다행이죠. 이렇게 다행이다 싶었던 이 마음, 그것도 잠시요. 토끼 한 마리가 그 가늘고 작은 나뭇가지를 냠냠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거 읽을 때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감정이입 잘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에서 거의 진짜 울먹거릴 정도였고요. 엄마들도 그거 보면서 당황스럽다는 그러한 피드백이 많이 올라왔죠. 희망을 얘기해야 할 그림책이 이토록 현실적이라니 정말 힘든 책입니다. 그런데요, 다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씨앗들은 이곳저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부분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격하게 됩니다.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씨앗들이 용케도 살아남아 멋진 나무로 커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아이들도 이 씨앗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여전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글을 조금 일찍 뗀다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또 더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 타인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다른 아이를 쳐다보지 말고 그저 내 아이, 내 앞에 있는 나를 오롯이 사랑하는 내 아이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도로 열심히 커가고 있는 내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며 멋진 나무로 자라날 씨앗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의 마지막에는 모든 엄마들이 가슴속에 간직해야 할 문장이 나오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문장을 가만히 되뇌어 보길 바랍니다. 맞아. 나무는 다 알고 있었어. 흔들림 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면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걸. 이번 편 마지막으로 2021년 행복한 육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다만 하나 더 뭐라 그럴까요? 꼭꼭 집어주고 싶은 말. 육아에는요, 명확한 해결법 없고요. 또 그 해결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저 오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를 대해주고 그 아이와 함께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낸다면, 그렇다면 행복한 육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